만약에 55세 이전에 수술을 하신다고 하시면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서 수술을 하셨지만 정작 수술하고 나시면 수술 전보다 중간 거리는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가까이 보는 것을 자유자재로 보는 그 장점과 원거리가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어떤 것이 더 큰지를 잘 생각을 해서 구별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4년차 안과 전문의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백내장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어떨 때가 적당한지 그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백내장이 있으면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백내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수정체라는 게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알려드리는 게 설명이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 눈의 수정체라는 것은 투명하고 맑고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눈 안에 있는 구조물인데 우리가 멀리를 보고 중간거리를 보고 가까운 걸 볼 때 저절로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이 수정체 때문인데요. 수정체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초점을 맞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도 중간거리도 멀리 보는 것도 자유자재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쭉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단단하게 경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10대가 다르고 20대가 다른데요. 30대부터는 약간 투명했던 게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40대가 되면 많이 노랗게 되고요. 50대, 60대, 70대 계속 노랗게 진행해서 나중에는 고동색으로까지 변하게 되는 게 백내장이고 60세부터는 혼탁까지 생겨서 수정체가 하얗게 덮이는 현상까지 일어나서 백내장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되면은 조절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가까운 거를 쭉 줌으로 당겨보는 그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에도 우리가 가까운 걸 보면 저절로 줌을 맞춰주듯이 우리 눈도 그렇게 줌을 당겨서 맞춰주는 기능이 이 수정체가 경화가 되면서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가장 처음 나타나는 증상은 가까운 것보다가 멀리 볼 때 갑자기 아득하게 안 보이신다든지 우리가 핸드폰 스크롤을 확 내리거나 컴퓨터를 스크롤을 내렸을 때 빨리빨리 그게 캐치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증상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40세가 되면 25cm까지밖에 안 보이고 그 이하는 잘 안 보이게 되고 50세가 되면 40cm까지만 보이고 그 이하는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체가 백내장으로 변화하면서 조절장애가 돼서 가까운 것이 초점이 잘 안 보이게 되는데요. 60세가 되면 완전히 단단해져서 더 이상 조절을 아예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핵경화가 아닌 피질 백내장이라고 해서 주변부가 하얗게 변하면서 가운데로 자라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동공 안쪽으로까지 혼탁이 자라 들어가게 돼서 가운데를 딱 맞게 되면은 갑자기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내장의 진행은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는 피질 백내장이나 후낭화 혼탁이라고 해서 뒤쪽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거나 여러 가지 약물에 의해서 깨 뿌려진 듯이 이렇게 뿌옇게 되는 그런 후낭화 혼탁 백내장. 그래서 피질 백내장과 후낭화 혼탁 백내장이 있을 때 백내장 수술을 하라고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시고 나서 또 돋보기를 쓰시거나 난시가 있으신 분들은 난시 안경을 쓰곤 하셨는데요. 이제는 노안 렌즈가 개발이 되면서 수술하고 나서 돋보기를 쓰지 않아도 되게 되었기 때문에 노안 백내장 수술이 나타나고부터는 핵경화, 즉 수정체가 단단해져서 조절이 안 되는 그 핵경화 백내장도 우리가 백내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 불편하신 분까지도 수술을 하고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술의 나이가 빠르게는 40대 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을 해야 될 시기는 노안 백내장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40세 후반부터도 가능하고 만족도가 높을 수 있게끔 그 개념이 변화가 된 거죠. 백내장을 수술을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백내장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60세가 넘어서 우리가 피질 백내장이나 후낭화 혼탁이 생기게 돼서 원거리가 떨어진다. 그리고 안경을 써도 안 보이면 그 상태에서는 수술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핵경화는 계속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되는 것은 돋보기로 보완이 되고요. 그 이후에 계속 단단해져도 시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원거리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데 그렇지만 80세가 넘게 되면 너무도 딱딱해지게 되기 때문에 백내장이 많이 딱딱해지고 그리고 그 주변부 조직도 약해지고 그리고 수정체 낭을 남겨둬야 되는데 수정체 낭도 얇아지면서 수술의 합병증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딱딱한 백내장을 제거하는 데 많은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 주변부 조직까지도 손상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수술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으시더라도 80세가 넘으신 분이라면 저는 그때까지는 미루지 마시고 수술을 받으시라고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상들은 없을까요? 이제 안경을 쓰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경을 써도 되지만은 쓰라고 해도 계속 안 쓰시는 분들은 저는 우리가 짧은 인생 동안 맑고 투명하고 선명하게 보는 게 우리의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하시는 것을 이제 권유드리고 있는데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안경이 대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한눈만 짝눈으로 오셔서 원거리가 불편하지 않고 근거리도 괜찮으시다고 하시는 분도 이제 한쪽 눈을 맞춰주기 위해서 소프트렌즈나 안경으로 교정이 잘 안 되거나 좀 불편하신 경우에도 백내장 수술을 권유드리고는 있습니다. 빗번짐이나 눈부심 아니면 지속적으로 뿌연 시야 같은 것도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증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백내장 증상이 있으시면 가장 처음엔 노안 증상이 오시게 되고 나중에는 원거리가 떨어지게 되는데 원거리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부심, 빗번짐, 백내장 자체만으로도 빗번짐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두워 보여서 어두운 곳에서는 더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자꾸 불을 켠다든지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는 것뿐이 아니라 두세 개로 여러 개로 보이기도 합니다. 단안복시라 그래서 우리가 한쪽 눈을 가렸음에도 두세 개로 보이는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요새는 백내장 수술이 좀 빨리 진행된다고 하는데 백내장 수술을 근데 좀 너무 빨리 했을 때 안 좋은 점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백내장 수술을 빨리 하는 경우에는 보통 노안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안 백내장 수술은 돋보기를 써도 되는데 쓰지 않고 자유자재로 가까운 거, 중간거리, 먼 거리 좀 보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수술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하셨을 때 만약에 55세 이전에 수술을 하신다고 하시면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서 수술을 하셨지만 정작 수술하고 나시면 수술 전보다 중간거리는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55세 이전에는 중간거리까지는 그래도 잘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지만 노안 렌즈를 넣고 나면은 중간거리가 수술 전보다도 더 떨어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나는 가까운 게 중요하니까 중간거리가 조금 떨어져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55세 이전에도 수술하시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중간거리가 더 강화된 렌즈들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노안이 많이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거리가 잘 보이시는 분이 수술을 하였을 경우에 원거리의 그 잘 보이는 부분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가까이 보는 것을 자유자재로 보는 그 장점과 원거리가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어떤 것이 더 큰지를 잘 생각을 해서 구별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네, 원장님 그럼 백내장을 수술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있을까요? 우선 원거리가 안경을 써도 떨어지거나 80세가 넘으시면 저는 꼭 수술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환자분과 많이 대화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경을 쓰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더 빨리 수술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안경을 안 쓰고 뿌옇게 보시느니 차라리 노안 렌즈를 삽입하고 잘 보시는 것이 더 그분의 인생에서는 더 행복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만 안경을 쓰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설명드리고 나서 그래서 안경을 벗으시는 게 의지가 강하시면 그것을 충분히 인식시켜드린 다음에 그럼 안경을 벗은 것보다는 나으니 수술을 하세요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곤 하는데요. 다른 유튜브나 다른 영상에서 안과 의사들 설명에서 보면은 자기가 불편할 때 수술을 하는 거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 불편하지만 수술을 하면 더 불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환자분의 상황에서 의사가 조금 경험치를 담아서 환자분한테 선택을 드리는 것보다는 의사가 선택을 해서 환자분에게 권유하는 쪽이 더 전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분이 나는 안경을 절대 쓰기 싫고 안경을 안 쓰고 싶다. 가까이 보는 거를 가끔은 쓰겠지만 평상시에는 정말 쓰기 싫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분은 지금 현재 상태보다 수술을 하는 것이 더 좋은지 원거리가 떨어지는 것이 많지는 않은지 근거리가 향상되는 것이 얼마나 향상이 되는지 그리고 중간거리가 얼마나 떨어지거나 아니면 비슷한지를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분이 수술을 하시면 만족을 하실 분인지 아닌지를 제가 미리 이제 예측을 해서 환자분에게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똑같이 불편하다 하시더라도 어떤 분은 제가 수술하시는 게 더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수술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는 환자분이 난 생각보다 잘 보고 있다. 그냥 가까운 거는 안 보고 살고 있으니까 그다지 불편한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만약에 수술하시면 가까운 게 잘 보이시기 때문에 지금 안 보고 사시는 거를 더 잘 보게 되기 때문에 핸드폰도 수술을 해드리면 더 잘 보게 되고 삶의 질이 더 향상되실 거다라고 제가 오히려 제안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시력이 좀 떨어지는 게 확연히 느껴질 때는 그래도 빨리 받는 게 좋겠죠? 만약에 안경을 쓰고도 떨어지면 그것은 확실히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노안 백내장 수술은 안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쪽 눈이 다 원거리가 좋으시더라도 가까운 곳이 많이 떨어지면 두 눈 중에 한 눈만 하시는 거는 한쪽 눈의 원거리를 보존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거의 대부분이 후회를 안 하시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이므로 한쪽만 하시는 것도 많이들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백내장 수술이 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선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 낭을 잘 유지시킨 다음에 속 안에 있는 알맹이만 쏙 제거하는 수술인데요. 그래서 수술 중에 수정체 낭이 터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부에 수정체 낭에 매달린 끈들이 있습니다. 360도로 쭉 매달린 얇은 그 실 같은 끈들이 약간은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인공수정체를 넣고 나서 약간의 틀어짐이 발생하거나 그래서 시력 저하를 유발하거나 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수정체 낭뿐이 아니라 수정체 낭을 둘러싼 그 실타래 같은 매달려 있는 그 구조물도 손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환자분에게 약 설명을 잘 드려서 건조증이나 염증 관리를 잘 하시도록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제 수술의 성공 요인이겠습니다. 원장님, 이런 노하우는 원장님이 2만 건이나 수술을 진행하셔서 알게 되신 건가요? 백내장 수술 술기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안과 수술의 꽃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정도로 백내장 수술이 수술 차이가 좀 큽니다. 수술 실력은 사실 경험이 많은 의사가 실력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하는 의사분을 선택해서 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생각보다 결과가 좋기 때문에 안경을 쓰고도 시력이 안 나오시거나 80세가 넘으신 분이 주변에 가족 중에 있으시다면 백내장 수술을 꼭 받으시라고 전 권유드리고 싶고요. 그 이외에 내가 안경을 쓰기 싫다든지 가까운 곳이 잘 안 보이시거나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을 하는 것이 과연 만족도가 높을지에 대해서는 의사와 긴히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